황영하입니다. 너희들은 우리 땅에 와서 우리 동포를 수없이 죽이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죽였으니 죄를 받을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나는 그 고통을 이길 수는 있어도 나라를 잃은 슬픔은 견딜 수가 없다. 나는 대한 사람이다. 나라의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드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 내 하나의 목숨이라는 것이 너무나 슬픈 뿐이다. 대한독립 만세! 김동건입니다. 형사님, 요즘에도 그 증거 조작하는 경찰이 있습니까? 아니, 형사들이 특징에 눈이 멀어가 제가 수진이 죽일 때 썼던 증거들 말입니다. 그 싹 다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 내가 죽인 건 맞는데 근데 그 형사들이 제출한 그 옷하고 그 테이프 다 조작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6명 그게 궁금해가 이래 지금 내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앉아보소. 말씀드릴게. 잘 들으소. 에? 처음에 이 가시나 팔을 자르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가시나가 눈가리를 뻔히 이래 쳐다보고 있는 기야. 와, 그날따라 비는 억수로 내리지. 가시나 그래도 하나도 반항이 심하니까 와, 만사가 다 귀찮아지면서 내가 와 그런 빙신 같은 짓을 했는지. 아니, 이 고마 하던 대로 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완벽한 테크닉, 완벽한 마무리. 그걸 어기는 바람에 20년 법자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씨발. 김한결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아직도 모르겠어? 사람이 아니야. 물건이야. 버려진 물건. 뭐가요? 산통 다 깨졌는데 구질구질하게 뭘 더 하라는 거야? 까짓 거 같이 안 가면 그만 아냐? 왜? 너 나랑 같이 가고 싶어? 내가 좋아? 넌 내가 어떤 여잔지 알고 그러니? 이해해요! 이해하고 말고요. 그래서 같이 안 간대잖아. 그러니까 속 편하게들 가세요. 가시라고! 알아듣게? 내가 얘기하면 당신들이 알아듣기나 할 것 같아? 정말 알아듣게 얘기해줘? 위안수. 거기가 뭐하는 데인 줄은 다들 잘 아시죠? 그래요. 우린 거기서 함께 일했어요. 전선을 따라 옮겨다니면서 하루에도 20명, 30명씩 위로해줬어요. 아편을 맞아가면서 병에 걸려가면서 애를 긁어내면서. 됐어요? 이제 다들 속이 시원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현진입니다. 김현진님. 네. 못 알아본 거죠? 아버지 얼굴을 못 알아봤어요. 제가 전장에서 돌아왔거든요. 전투가 한창일 때 일어나서 고함치며 밤을 지새웠어요. 저는 아메입니다. 바로 접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쓰러진 걸 다행으로 여겼죠. 눈을 쳐다보면서 한 놈씩 목을 쳤어요. 그놈들의 무기를 빼앗고 신발을 벗긴 채 개한테 시신을 던져줬죠. 밤이 끝나갈 때쯤 돌아왔어요. 교차로에 두건을 쓴 남자가 도착하는 걸 봤죠. 저를 향해 팔을 들고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제가 쐈죠. 손에 칼을 든 채 돌진했어요. 그놈의 목과 옆구리 그리고 심장을 3번이나 찔렀어요. 옷을 벗겨서 성기를 자른 후 새들한테 던져줬어요. 얼굴을 훼손한 다음 떠났죠. 마을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저를 향해 뛰어오는 거예요. 재빠르게, 아주 재빠르게요. 저한테 알리려고 뛰어온 거죠. 양을 몰고 집으로 향하던 목동이 아버지 시신을 발견했다고요. 시신이 거기에 있었어요. 제가 한 짓과 찌른 것을 알아봤죠. 보고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멀리서 지켜봤어요. 저를 보자마자 고함 지르며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는데 듣지도 않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 있죠? 어디 가는 거야? 어디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고함뿐이었죠. 깊은 구렁을 향해 뛰어들어가 몸을 내던져 버린 거예요. 엄마! 엄마! 하고 부르짖었죠. 여태껏 한 번도 부르짖지 않은 것처럼요. 밤이 지나고 나니 백주대낮인 거죠. 백주대낮. 네, 안녕하십니까. 전 배우 방선혁이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소녀가 떠도는 이유는 소녀의 어머니에 대한 세간의 무성한 소문과 그로 인한 의심 때문이었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소녀에게 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 또 그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건 환영 선물이에요. 그래서 작가님께 직접 이야기를 듣는다면 더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거 하나만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아름답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건 당신이 가진 상처랑 슬픔이 있기 때문이죠. 왜라뇨? 그게 바로 당신의 흔적 아닌가요? 작가님, 사실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오해하고 비난을 던져도 당신이 간직한 진실을 변하게 할 수 없잖아요. 세상이 모르는 당신의 진솔한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런 비상시국을 맞아 폐하의 적자로서 적성을 다하라고 하는 점만은 전국에서 모이는 모든 대표들이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특수사정도 없지 않으므로 대외석상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선 일체로 이 운동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굳세게 진행시킬까 하는 점을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노동자, 농민, 그리고 조선인을 대표하여 혁신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서태경입니다. 하이! 이러한 비상시국을 맞아 폐하의 적자로서 적성을 다하려고 하는 점만은 전국에서 모이는 대표들이 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선이라는 특수 사정도 없지 않으므로 대외 석상에서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하여 어떻게 하면 내선일체로 이 운동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굳세게 진행시킬까 하는 점을 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조선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조선인을 대표하여 혁신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우리는 일본의 승리를 위해서 몸을 버리겠다는 각오로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일제경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 이 기회에 인천 청맹을 말살하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어. 만약 이번에 모두 체포된다면 우리 인천 청맹의 존속도 위험하게 될 것이야. 체포 시점은 이틀 뒤로 결정되었네. 아마도 전원을 피신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네. 감시 또한 심하니 모두가 이동하는 것은 노출되기 쉬울 거야. 일단 내가 평양에서 강단에 설 일이 있으니 그때 조선 전향자로 위장하여 대회에 참석하였다가 대회를 마치면 전차를 타고 북으로 이동하는 게 어떠한가? 도착 예정 시간은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
5번째 객차 특별칸 하얀 손수건. 주님, 제게 조국의 원수 이토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소서. 선생님, 꼭 해야 됩니다. 아니, 꼭 해내야만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는 영원한 일본의 속국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입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힘을 합쳐 조국의 원수 이토를 처단하고 일본의 더러운 만행과 우리 동포의 아픔을 온천하에 알립시다. 우리가 만약 독립이 되었다면 어땠을까? 혹시 더 자유롭고 행복했을까? 모든 것이 편했을까? 청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전했을까? 씻을 수 없는 일제의 만행 앞에 상처받고 눈물을 흘릴 일 없었을까? 그대였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까? 내 동무여, 오 인천의 청맹이여, 일제 탄압 속에서 우리의 독립은 이렇게 끝날까? 내 조국. 네, 맞습니다. 다들 주목! 우리는 유도와 검도, 그리고 권투 등 다양한 운동 경기를 통하여 민족의식의 양양과 민족의식 고취 및 민족의 자부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일제는 현재 조선인을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면서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실력과 소질을 겨룰 수 있는 분야는 체육활동뿐이다. 일본인과의 공정한 경쟁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편파적 판정 시비도 있겠지만 일본 학생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이 조선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도록 하자. 알겠나? 노동자 여러분! 원산은 지금 일제의 잔인한 노동력 착취와 만행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노동자들을 착출하여 원산에 파견하고자 함은 우리 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원산 총파업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일제의 악랄한 만행 앞에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천 청년 동맹은 이 땅 위에 노동자들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줍시다. 절대 원산에 가서는 안 됩니다. 자, 인천의 노동자 여러분, 해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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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저거 반치원 울트라 타이거 마스크 아니에요? 혹시 관장님이 저 타이거 마스크 맞죠? 맞죠? 오이씨! 아니, 사람들은 김일 선수 되게 좋아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저 사람만 나오면 그렇게 좋았어요. 이거 기술 이름 뭐였죠, 이거? 울트라 파봉봉. 울트라 파봉봉. 맞죠? 근데 반칙이 더 주겠어요. 그 왜 쓰레빠. 못 달린 쓰레빠 벗어가지고 상대방 머리 그냥 찍었는데 피가 막
근데 반대쪽 또 찍어가지고 양쪽에서 피가 막 상상했다. 제가 모서리 공포증 있어. 관장. 이 헤드락이요. 이거 레슬링 기술이죠. 아니, 이 헤드락 한번 걸리니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은 어떻게 빠져나오시나 그거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오세요? 제가 배워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무만 빠져나와보세요, 그냥. 만약에 상대방이 관장님의 목을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 관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단 한 곳 사방이 온통 남쪽뿐인 이상한 도시 펄펄 끓는 가마솥도이보다는 더하지는 못하리 견디기 힘든 이 열병이 끝나지 않는 한 노래를 부르리 서울의 노래 불로소득자들의 낙원이여 나라의 절반이나 되는 도시여 공룡 모양의 커다란 풍선 그 속엔 죽음의 아왕산 가스뿐 곡식한 돌 자라지 못하고 강에는 등급은 물고기뿐인데 거대한 자석에 붙어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상한 도시 내가 왜 죄인인가?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인가? 내가 내 나라를 찾겠다고 정당한 일을 하는데 어째서 외놈들이 내 민족을 때리고 죽이느냐 이 말이야. 대체 왜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저 맨손으로 만세를 부르는 우리들에게 무차별 총질해야되며 무고한 학생들을 때리고 죽이느냐 이 말이다. 나라, 이거 이 천벌을 받은 놈들. 너희 일제놈들 때문에 우리 조선의 학생들과 동포가 죽어나갔어. 우리 조선이 왜 없어? 니놈들이 강제로 수탈을 갔던 거잖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고 입에 있어도 말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이 분할 따름이다. 그 더러운 입으로 우리 동포들의 목숨을 가지고 농락하지 마라. 우리에게 자유는 이 하늘이 내려준 것이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말이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인들이 만세를 외치며 일제에 항쟁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민족 대표 33인이 3월 1일 아침에 모인 가운데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한용운이 일어나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일동이 대한독립 만세를 삼창하고 축배를 들었다. 이곳에 200만 명 이상이 참석하였으며 이들 무리 중 인천의 보통학교 학생 이승엽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이 승하하자 일제는 그 흉폭함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다. 이때 인천에는 조선 최초의 야구단 한용단이 있었다. 한용단은 창단 2년째인 1921년부터 본격적으로 일본인 팀들에게 도전장을 내 주말마다 우터볼이라는 공터에서 결전을 치르며 세상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야구는 당시 한반도에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마음껏 싸울 수 있는 전장이었고 한용단은 그 싸움에서 이따금 승리를 맛보게 해주는 거의 유일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천 청년 이승엽과 이수봉이 있었다. 1926년 6월 12일 결승전은 일본인 미나토 팀과 조선인 한용단 팀의 대결이었는데 인천 상업학교 팀은 일본인 측의 강팀, 한용단은 조선인 측의 유일무이한 야구팀이라 소개하여 이날의 대결이 흥미로울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인천 내광극장에서는 무도대회가 진행되었다. 관객석은 꽉 찼고 이곳에서 태견 시범을 선보인 권충일은 인천 시민의 갈채를 받았다. 그 후 권충일은 꾸준히 운동하여 인천 무도관 유도사범이 되었다. 권충일로부터 운동을 배운 아동과 청년들은 철저한 민족의식과 베이사상으로 무장한 열혈 청년이 되었다. 이승엽, 너...
이번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게 사실이야? 사실이구나. 대체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겁도 없이 설치는 거야. 지금 일본 경찰이 관련자들 잡겠다고 혈안이 되었어.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너 때문에 우리 학교에 피해가 가면 어쩔 거야. 다른 동무들이 다치기라도 하면 어쩔 거냐고. 넌 학생이야. 학생은 본분대로 학업에만 열중하면 돼. 그런다고 이 나라가 독립이라도 된다니?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너희의 미래는 그저 몸 건강히 살아남는 거야. 다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는 무모한 행동 그만둬. 이승엽! 학교 강령에 의해 너는 현 시간부로 퇴학이다. 얘들아, 이해해줬으면 한다. 난 교사의 신분이지 않나. 이 땅이 일제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날까지 이곳에 있는 학생들의 안위를 위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저지해야만 한다네. 자네는 인천의 자랑스러운 인물이 될 것이야. 부디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되어주게. 더 중한 사람으로 쓰이지 못해 죄송할 따름입니다.